탕, 탕.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편의점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 인질이 몇 명 있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경찰차들이 편의점을 포위한 가운데 CNN 중계진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돌려. 이거 큰 뉴스야.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경찰견들이 겁먹고 후퇴한 그 순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조롱을 받던 두 마리 한국 개가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저 개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명령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하지만 20분 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그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CNN 감독은 진돗개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베카 체이스입니다. 45살이고요. CNN 사나 그레이트 빅스토리에서 18년째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CNN 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밤새 들어온 뉴스 알림들을 체크하죠. 제 사무실은 그레이트 빅스토리 팀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팀원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이죠. 책상 위에는 항상 3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고 하나는 실시간 뉴스, 하나는 편집 프로그램, 나머지 하나는 시청률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1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시청률 수치만 봐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감이 와요. 진실을 찾아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게 하죠. 2024년 3월 12일 오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다음 기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학 동창 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레베카, 너 이거 알아? 우리 LA 경찰서에서 한국 개들 테스트하고 있는데 완전 웃기는 상황이야. 톰은 LA 경찰서 K9 유닛에서 15년째 일하는 베테랑이었거든요. 한국 개들이? 응, 진돗개라고 하는데 한미협력 강화 차원이라든가 뭐라든가. 어떻든 한국 천연기념물이래. 근데 정말 한심해.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고 어제는 우리 독일 셰퍼드 맥스한테 물리기까지 했어. 순간 8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베벌리힐스 근처 개 공원에서 제 딸 사라가 중국 차우차우에게 물렸던 그날 말이에요. 푸들푸들해 보이던 차우차우가 갑자기 사라의 팔뚝을 물었을 때 응급실에서 18바늘을 꿰매며 울던 딸의 모습이 생생했거든요. 역시 아시아 개들은 예측 불가능해. 중국 개든 한국 개든 다 똑같아. 그렇지? 내일 공개 시연도 있는데 완전 망신당할 것 같아. 한국 관계자들, 언론까지 와서 보는데 말이야. 그때 제 머릿속에서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 완전 특종감 아닌가? 톰, 그거 언론 공개 행사 맞지? 나도 추가 취재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어차피 여러 언론사 오는데 너희 CNN도 환영이야. 너 같은 전문가가 보면 더 재밌을걸? 전화를 끊고 저는 편집장 데이비드에게 달려갔어요. 데이비드, 완전 흥미로운 소재가 있어요. 내일 LA 경찰서에서 한국 진돗개 공개 시연이 있는데 현장에서 생중계하면서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 좋은데? 요즘 K-팝, K-드라마 열풍이라 한국 관련 콘텐츠는 확실히 클릭되거든. 맞아요. K-팝은 세계적인데 K-독은 삼류네. 이런 각도로 현장에서 바로 보여주면 어떨까요? 제 안에 PD 본능이 작동했어요. 조롱 콘텐츠는 항상 바이럴됩니다. 게다가 개인적 원한까지 풀 수 있다니 이보다 완벽한 소재가 어디 있겠어요. 추가 취재비 2만 달러로 내일 현장 생중계 어떠세요? 한국 개들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딸 사라에게 말했죠. 사라야, 엄마가 아시아 개들이 얼마나 과대포장된 건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사라가 숙제하던 손을 멈췄어요. 엄마,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화나? 당연하지. 너를 다치게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8년 전 응급실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우차우는 경계심이 강한 개라 갑작스런 접촉에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아시아 개들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중국, 한국, 일본 개들을 모두 같은 선상에서 봤어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아시아 개들이라고 말이죠. 3월 13일 오전 9시, 저는 카메라 크루 2팀과 함께 LA 경찰서 K9 유닛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이미 여러 언론사가 와 있었고 한국에서 온 관계자들, 한인 신문사 기자도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가 미국 경찰견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으러 왔습니다. 한인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곧 역사적인 망신을 보게 될 텐데. 카메라 1번은 진돗개들 멍한 표정 클로즈업, 2번은 독일 셰퍼드 완벽한 시연과 대비되게 잡아. 오전 10시 공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경찰견들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우리 베테랑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톰슨이 자신의 파트너 독일 셰퍼드 렉스와 함께 나왔어요. 플라츠. 렉스가 즉시 엎드렸습니다. 지츠. 앉았어요. 수행. 추적 명령에 렉스는 바로 냄새를 맡으며 목표물을 찾아 나갔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였죠.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관계자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잭슨의 말리누와 타이탄도 완벽한 어택 트레이닝을 보여줬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훈련관을 향해 정확히 팔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의 관중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이제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 차례입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손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마리아 로드리게스 경관이 진돗개 대안이와 민국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 대안아. 컴. 대안이를 불렀지만 역시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지츠. 앉으라고 했지만 대안이는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안 들어요? 뭔가 이상한데? 저는 카메라맨에게 손짓했어요. 대안이 멍한 표정 당겨. 마리아 경관이 당황해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시트. 다운. 스테이. 하지만 대안이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왜 이상한 소리를 내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의 반응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게 정말 경찰견이에요? 한국 천연기념물이라더니.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경관이 민국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민국아 컴. 하지만 민국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관중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완전 웃기는데. 한국계가 이 수준이야?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 K-팝은 세계적인데 K-독은 이 정도네. 킥킥킥. 한인 기자가 실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거 방송하기가 좀 그러네요. 데이비스 경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왔어요. 로드리게스,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창피만 당하겠어. 로드리게스 경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18년 경력상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복수심이 꿈틀거렸어요. 이거야말로 완벽한 소재다. 저는 현장에서 바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목격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신화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한국이 천연기념물이라고 자랑하는 진돗개들이 기본 명령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들을 다시 캔넬로 데려가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역시 아시아계는 안 되는구나. 한국인들이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우리 독일 셰퍼드가 최고지. 그날 저녁 제 현장 리포트는 CNN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었어요. 시청률이 무려 15%를 기록했습니다. 제 커리어 최고 기록이었죠. 그날 밤부터 진돗개 실패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CNN 편집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웃어댔거든요. 저거 정말 한국 천연기념물이야? 멍청해 보이는데?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저 진돗개 10마리보다 나을 것 같아. 상부에서 칭찬이 쏟아졌죠. 체이스, 완전 대박이야. 이런 소재 더 찾아봐. 저는 트위터에 포스팅했어요. 한국이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개들이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네요. 또 다른 아시아 과대포장 아닌가요?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트렌딩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진돗개 조롱밈이 확산됐어요. 진돗개 실패, 한국 개망신, 독일 개클래스 등이 전 세계 트렌딩 1위에 올랐고 각종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죠. 댓글들도 가혹했어요. 개고기 문화라 그런가?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되네. 킥킥킥, 독일 기술력이 최고다. 집에서 딸 살아도 친구들과 진돗개 실패 영상을 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엄마 맞다, 아시아 개들 정말 이상해. 남편 마이클이 우려를 표했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편견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사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8년 동안 걔 무서워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거야. 제 마음속에서는 쾌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복수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PD로서도 대성공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반발이 시작됐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야. 사실을 보도한 것뿐이야. 사실 저는 이미 다음 기획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신화의 실체 연작 시리즈로 중국의 용,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한국의 천연 기념물 등을 차례로 까는 거였죠. 시청률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3월 25일 오후 2시 15분, 갑자기 CNN 뉴스룸에 긴급 상황 알림이 울렸어요. 편의점 무장강도 사건 발생. 용의자 총기 소지, 인질 있음. 저는 즉시 현장 중계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카메라 돌려. 이거 큰 뉴스 될 것 같아. LA 경찰서 K9 유닛 셰퍼드와 대조할 수 있겠어. 그리고 진돗개들도 완전 무능 입증되는 거야. 현장에 도착한 중계진으로부터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감독님, 경찰견들이 모두 겁먹고 후퇴했는데 진돗개 2마리가 캔넬에서 빠져나와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저 한국개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명령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저는 이때까지도 진돗개들을 우습게 봤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진돗개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줄 절호의 기회야. 카메라맨에게 지시했습니다. 진돗개들 위험해 보이게 찍어 시민들 피하는 것도 잡고. 이거 완전 특종감인데. 진돗개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얼마나 쓸모없는지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 편의점 앞에는 이미 경찰차들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협상 전문가가 확성기로 용의자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고요. 안에 인질이 몇 명 있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때 편의점 안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젠장, 또 쐈어. 저는 생중계를 진행하면서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실제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며칠 전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던 한국 진돗개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진돗개 대한이와 민국이가 소리 없이 편의점으로 접근하더니 마치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뭐야? 저게 뭐야? 대한이는 편의점 뒤편으로 돌아가고 민국이는 정면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작전을 짠 것처럼 말이죠. 저는 생중계 도중에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명령어도 못 알아듣던 그 개들이야? 편의점 안에서 용의자가 소리쳤어요. 누구야? 들어오지 마. 그 순간 대한이가 깨진 창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민국이도 정면 입구로 들어갔어요. 제가 18년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아무런 훈련 지시도 없이 2마리가 알아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리 가. 쏠 거야. 용의자가 대한이를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대한이가 순식간에 달려들었어요. 정확히 용의자의 총든 팔을 물고 늘어졌죠.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사이 민국이는 구석에서 떨고 있던 10대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뉴스룸이 완전히 술렁였거든요. 감독님, 실시간 댓글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진돗개 대박이다. CNN 사과해라. 저게 진짜 천재견이었구나. 제 18년 경력 최대 위기였어요. 전 세계 생중계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경찰관들이 뛰어들어와 용의자를 제압했어요. 인질도 무사히 구조됐고요. 모든 게 끝난 후 진돗개들은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편집실에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 중단할까요? 아니야, 계속 가. 이미 전 세계가 보고 있어.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돗개들을 조롱했던 제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남편 마이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여보,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진돗개들이 완전히 달랐어. 내가 완전히 틀렸어. 그 순간 8년 전 차우차우 사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그 차우차우가 사라를 공격한 건 뭐였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CNN 상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팩트체크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마리아 로드리게스 경관을 긴급 인터뷰했습니다.
경관님, 이거 진짜예요? 조작 아니고요? 마리아 경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체이스 감독님, 저도 처음엔 진돗개들을 무시했어요. 20년 전에 아키타에게 물린 적이 있거든요. 아키타요? 네. 그때부터 아시아개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진돗개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진돗개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거든요. 서구의 경찰견들처럼 절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사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처음 훈련 때는 왜 반응이 없었던 거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돗개들은 진정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가스 누출을 진돗개가 감지했을 때 옆에서 설명해주던 한국에서 온 김 선생님을 인터뷰했어요. 김 선생님, 진돗개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 개인가요? 진돗개는 1000년 넘게 진도라는 섬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왔어요.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서구식 훈련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맞아요. 서구는 복종을 기반으로 하지만 진돗개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요. 개와 사람이 함께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 훈련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런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말씀드렸어도 믿으셨을까요? 직접 보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스 누출 때 왔었던 가스회사에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요. 정말 개들이 먼저 알아챈 거 맞나요? 네, 저희도 놀랐어요. 보통 개들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벽 안쪽 미세한 누출까지 감지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마약 탐지 훈련에서 진돗개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진돗개들이 벽 속에 10년 전에 떨어뜨린 용접 도구까지 찾아낸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진돗개들의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환경 전체를 읽어내는 것 같아요. 바람의 방향, 온도, 습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내는 거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조롱했던 진돗개들이 사실은 세계 어떤 개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날 밤 딸 사라와 이야기했어요. 사라야, 엄마가 진돗개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 그럼 8년 전 차우차우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모든 개가 다 똑똑한 것은 아니니까. 사라가 동의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긴 하지. 내가 너무 성급하게 아시아 개들 전체를 판단했나 봐. 며칠 후 진돗개들의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어요. 복합 상황 수색이었는데 마약, 폭발물, 실종자를 동시에 찾아야 하는 고난도 훈련이었거든요. 기존 방식으로는 핸들러가 일일이 지시해야 하는 건데 진돗개들은 달랐어요. 세 마리가 서로 짧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더니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대한이는 폭발물 쪽으로, 민국이는 마약 쪽으로, 독일 shepherd 맥스는 실종자 쪽으로요. 20분 만에 모든 목표물을 찾아냈어요. 기존 방식보다 30% 빠른 속도였어요. 이건 혁명적이야. 데이비스 경사가 감탄했어요. 개들이 스스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력한다고. 그때 CNN 상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체이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조용히 넘어가자. 무슨 말씀이세요? 진돗개 조롱방송으로 이미 대성공했잖아. 굳이 번복할 필요 없어. 시청률만 생각해. 하지만 저는 언론인으로서 양심이 남아있었어요. 안 돼요. 제가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회사 이미지 생각해봐.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신뢰도 떨어져.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 해요. 결국 저는 개인 비용으로라도 진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진돗개의 진실이었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딸 사라와 함께 K9 유닛을 방문했어요. 8년 만에 개와의 만남이었거든요.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사라야.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알겠어.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거야. 대한이와 민국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강요하지 않고 사라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사라가 처음으로 진돗개를 쓰다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8년간 딸을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이 아이들 정말 따뜻해요. 왜 처음엔 무서웠지? 저는 깨달았어요.
편견이란 무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걸요. 6개월 후 제 다큐멘터리 진돗개의 기적, 편견을 넘어서가 완성됐어요. 에미상 시상식 날이었어요. 제 작품이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은 진돗개의 기적, 편견을 넘어서 레베카 체이스 감독. 수상소감에서 저는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돗개 대한이와 민국이, 그리고 제게 진실을 가르쳐준 한국의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저는 개인적 편견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었어요. 8년 전 제 딸이 차우차우에게 물린 사건으로 아시아계 전체를 미워했거든요. 하지만 진돗개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우리를 눈멀게 하는지를요. 다큐멘터리는 미국 전역에서 방영됐어요. 진돗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FBI에서도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딸 사라는 이제 진돗개 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엄마,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놓쳤을까요?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더 늦기 전에 바꿔나가자. CNN 뉴스룸에는 지금도 진돗개 대한이와 민국이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편견을 넘어선 진실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언론인이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돗개들은 저에게 그 용기를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복수심과 조롱으로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PD로서도 엄마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말이죠. 진돗개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지금까지 CNN 다큐멘터리 감독 레베카 체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편견이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상처 하나가 전체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용기를 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추구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진돗개들의 놀라운 능력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요. 사람이 편견을 버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으신가요? 레베카처럼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나토 안보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브뤼셀 나토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덴마크 왕립 경찰청의 20년차 극지방 수색구조 전문가 마이클 토마센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유럽 최고의 구조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그를 이렇게 만든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12분 그린란드 동부 타실라크 팀장님, 큰일입니다. 부관 요한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토마센입니다. 올해 53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랐죠. 왕립경찰청에서 20년간 극지방 구조 작업을 담당해온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북극 탐험을 다녔던 저는 20대의 왕립 경찰청에 입대한 후 줄곧 극지 구조 분야에서만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극지 구조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죠. 나토 히토류 안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진이 실종됐습니다. 요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4개국 지질학자팀이 그린란드 히토류 매장 지역에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대응하는 서방연합 탈중국 히토류 전략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실종자들은 미국 국무부 직속 지질학자 존 스미스 박사 히토류 매장량 분석 전문가, 독일 연방지질청 안나 밀러 박사자원 추출 기술 전문가, 일본 경제산업성 다나카 히로시 히토류 정제기술자, 캐나다 천연자원부 마이클 브라운 북극 광물 탐사 전문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린란드에 매장된 150만 톤의 히토류를 서방연합이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 중이었죠. 더 문제는 요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42도까지 떨어졌고 강풍이 시속 90km로 불고 있다는 겁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면 생존율이 5%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8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때 제 머릿속에 8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2월 14일. 그린란드 일룰리사트. 아빠, 정말 멋지다. 저 빙하 봐. 19세 아들 라스가 환하게 웃으며 거대한 빙하를 가리켰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지질학과 1학년이던 라스는 저와 함께한 첫 극지 탐험에 들떠 있었죠. 조심해, 라스. 빙하 크레바스는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어. 그린란드 빙상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거든. 제가 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하더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58도까지 떨어지는 킬러 블리자드였죠. 라스, 라스. 제가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과 20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3시간 후 눈보라가 그쳤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라스의 배낭과 등반용 로프뿐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폭 3m, 깊이 100m가 넘는 거대한 빙하 크레바스가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죠. 2주간의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라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스는 영원히 그린란드 얼음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 후 6개월간 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라스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 영웅이야. 아빠처럼 많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언젠가 아빠와 함께 그린란드에 가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해보자.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라스가 꿈꿔왔던 미래를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극지구조의 귀신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긴급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팀장님, 나토 사무총장실에서 직접 전화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토마센, 상황을 알고 있나? 미국 정부가 벌써 P2픽 우주기지에서 구조 헬기를 출동시켰어. 독일도 북극 전문팀을 파견했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만약 덴마크가 72시간 내에 구조에 실패하면 미국이 그린란드 안보를 직접 책임지겠다고 했어. 사실상 군사 개입 의지 표명이야. 독일과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자칫하면 그린란드가 서방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어. 제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히 한국극지연구소팀이 현재 그린란드에 체류 중입니다. 요한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덴마크와 한국 공동 빙하 연구 프로젝트로 이미 2주 전부터 타실라크 지역에서 연구 중이죠. 한국?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한국극지연구소는 남극 빙하량 변화 연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곳입니다. 최근 그린란드에서 신종 완보동물도 발견했고요. 그런데 진돗개 2마리와 함께라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진돗개는 이중모 구조로 영하 40도에서도 활동 가능하고 후각이 일반 구조견의 3배 이상 예민하다고 합니다. 현지 적응 훈련도 겸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15kg도 안 되는 중형견을 시베리안 허스키도 못 버티는 상황에서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48시간. 그 전에 반드시 실종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4년 3월 16일 오전 6시. 타실라크 베이스 캠프. 한국팀과 덴마크팀이 합류했습니다. 박준혁 35세, 극지연구소 빙하연구팀장. 김서연 29세, 수의사. 그리고 이미 2주간 그린란드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진돗개 2마리. 설강이 빙심아. 괜찮지? 박준혁이 부르자 흰색과 황갈색 진돗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영하 35도의 혹독한 추위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죠. 제가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이클 토마센입니다. 덴마크 극지구조본부장이죠. 박준혁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 시선이 진돗개들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구조견이라고요? 제 목소리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허스키들의 절반 크기네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덴마크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녀석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토르보다 작잖아.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방한복 없이도 털을 부풀리며 멀쩡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중모 구조의 겉털이 바깥쪽 거친 털로 찬바람을 막고 안쪽 부드러운 솜털이 체온을 보온하는 완벽한 천연 방한 시스템이었죠. 박준혁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72시간 전 냄새까지 추적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덴마크 팀, 미국 구조팀이 8시간 앞당겨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상 담당관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독일 측도 첨단 열화상 드론을 추가 파견했고 CNN과 BBC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젠장.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현재 기온 영하 44도, 체감 온도는 영하 58도입니다. 가시거리 50m 이하, 강풍 지속. 기상 데이터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우리 진돗개들은 준비됐습니다. 주변 덴마크 구조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작은 개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한국도 참 이상한 나라야.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은 이미 24시간이 지나간 상태였죠. 실종 지점까지는 헬기로 1시간, 도보로 3시간. 현재 기온 영하 44도, 체감 온도는 영하 58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15분 안에 동상에 걸립니다. 기상 담당관이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덴마크 구조견들이 먼저 투입됐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토르와 프레야 각각 35kg, 그린란드계 날라와 시라 각각 32kg. 모두 대형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토르가 발가락이 얼어서 절뚝거려요. 프레야도 떨고 있습니다. 영하 44도에서는 인간도 15분 안에 동상 위험에 노출되는데 시베리안 허스키조차 발가락과 귀 같은 말단 부위의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쉽게 얼어버렸습니다. 덴마크 구조대원 한 명이 장갑을 벗고 토르의 발을 확인하려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손가락이. 불과 30초 만에 그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돗개들을 바라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설강이와 빙시미는 여전히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체온 측정 결과 덴마크 개들은 35.2도 정상 37.5도보다 낮음이었지만 진돗개들은 38.1도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서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에 수천 년간 적응해온 견종이에요. 이중모 구조와 높은 기초대사율로 극한 추위를 견딜 수 있죠. 한국의 겨울이 유럽보다 더 춥거든요. 그때 빙시미가 갑자기 눈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이없어하자 김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애는 항상 저래요. 일하면서도 간식 챙겨 먹거든요. 간식을? 이런 상황에서? 그때 설강이가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발견했나 봐요. 박준혁이 설강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30분을 달려간 끝에 발견한 것은 실종자들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GPS 좌표 75도 35N 42도 18W. 버려진 지질 탐사 장비, 발자국, 그리고 혈흔까지. 이 방향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김서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거대한 크레바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설마. 제가 경악하며 크레바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8년 전 라스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크레바스, 똑같은 침묵. 그날 밤 베이스 캠프에 연속으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상황이 어떠나? 덴마크 총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캠프 내부 온도는 난방에도 불구하고 영상 2도였습니다. 제 입술이 약간 파랗게 변해 있었고 말할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한국 진돗개들이 발견했어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 방금 워싱턴과 베를린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는데 총리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미국 정부에서 그린란드 안보는 자유세계 보호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필요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어. 독일도 탈중국 히토류 전략의 핵심 인물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고 더욱 심각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해군도 북극해에서 정례 훈련이라며 함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했어. 자칫하면 그린란드가 새로운 냉전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 전화를 끄는 저에게 요한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CNN에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1200만 명입니다. TV 화면에는 그린란드 상공을 선회하는 미군 헬기들과 독일 구조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팀에서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덴마크 구조대원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박준혁이 보온병에서 뜨거운 김치찌개를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구조대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매운 음식을? 요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장에 구멍이 뚫리겠어.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국팀은 오히려 몸이 더 따뜻해 보였고 진돗개들도 김치 냄새를 맡고 더 활기를 보였습니다. 김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매운 음식이 체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여줘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죠. 박준혁이 진돗개에게 설강아, 이리 와 하고 부르자 덴마크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저게 명령어인가요? 아니요, 이름이에요. 설강이. 설강.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강이와 빙심이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확신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진돗개를 믿어보세요.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베이스 캠프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군 수색대가 도착했습니다. 감시병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영하 46도의 혹독한 추위. 밖으로 나서는 순간 코 안의 습기가 얼어버렸습니다. 이런 극한 추위에서는 코로 숨을 쉬면 폐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입으로만 호흡해야 합니다. 제 고글이 순식간에 성에로 뿌옇게 변했고 장갑을 낀 손가락 끝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만 더 노출되면 동상이 시작될 정도였죠. 설강이와 빙심이는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3km 떨어진 빙하지대, GPS 좌표 75도 32N, 42도 25W. 저기는 우리가 이미 수색한 지역인데. 덴마크 구조대원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하 46도의 혹독한 추위에도 이들의 발걸음은 전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설강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72시간 전의 기억을 되짚는 듯한 모습이었죠. 또 쉬려는 건가? 제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설강이는 갑자기 3km를 단숨에 달려가더니 거대한 빙하 크레바스 앞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따라와서 보니 그 자리에는 나토 히토류 탐사팀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준혁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72시간 전 냄새도 추적할 수 있어요. 우리 허스키들은 12시간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숨을 내쉴 때마다 나오는 하얀 입김이 즉시 얼어서 작은 얼음 결정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침을 뱉으면 땅에 닿기 전에 얼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아래에서 소리가 나요. 김서연이 외쳤습니다. 제가 로프를 이용해 크레바스를 내려다봤습니다. 25m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실종된 4명의 나토 핵심 지질학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존 스미스, 독일의 안나 밀러,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캐나다의 마이클 브라운. 모두 살아있었지만 심한 저체온증에 걸린 상태였죠. 이럴 수가. 제가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3일간 뒤진 지역인데 진돗개들이 어떻게. 하지만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크레바스가 너무 좁아서 덴마크 대형견들은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설강이 채구면 가능할 텐데. 김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25m 아래로 개를 내려보낸다고요? 너무 위험해.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입니다. 박 팀장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박준혁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설강아, 내려가자. 그 순간 저는 8년 전 나스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용감한 동반자가 있었다면. 설강이가 특수한 S를 착용하고 크레바스로 내려갔습니다. 25m 아래에서 나토 핵심 인력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개가 내려왔어요. 독일의 안나 밀러 박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설강이는 박준혁의 무전 지시에 따라 정확히 부상자들에게 체온 유지용 핫팩, 응급처치 키트, 고칼로리 에너지바를 전달했습니다. 빙심이도 교대로 내려가서 식량과 보온용품을 날랐죠. 믿을 수 없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군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이쪽이 덴마크 구조본부인가요?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 미군 대령이 권위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8시간에 걸친 정밀한 구조 작업 끝에 4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체온이 31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보고했습니다. 정상 체온 37도에서 31도까지 떨어진 것은 중등도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의식 저하, 심장 박동 저하, 근육 경직이 일어나는 단계죠. 실종자들이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존 스미스 박사는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상 탈의는 중증 저체온증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뇌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추위를 더위로 착각하고 옷을 벗어버리는 현상이죠. 손목과 발목에 심한 동상 흔적이 있고 일부는 이도 동상으로 물집이 생겨 있습니다. 의료진이 개들의 체온도 측정했습니다. 허스키들 35.2도 정상 37.5도보다 낮음, 진돗개들 38.1도 정상 유지.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추위에 더 강하다는 뜻인가요? 진돗개의 이중모 구조와 높은 기초대사율 때문입니다. 한국의 겨울이 유럽보다 더 춥거든요. 이틀 후 코펜하겐으로 돌아와서 덴마크 총리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구조작전이 나토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진돗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진돗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번 구조는 단순한 인명구조를 넘어서 서방연합의 히토류 전략을 구해낸 것입니다. BBC 기자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최첨단 장비로도 찾지 못한 것을 15kg의 한국개가 찾아낸 비결은 무엇인가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극지방 구조를 해왔지만 이런 개는 처음 봤습니다. 72시간 전 냄새까지 추적하는 탁월한 후각, 영하 46도에서도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생존력,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전 제 아들 라스를 잃었을 때 생각이 나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얼어붙지 않는 따뜻한 눈물이었죠.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나토 사무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덴마크의 구조 성공으로 그린란드 위기가 해소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고 한국 정부와의 극지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변화는 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라스야, 아빠가 진짜 영웅들을 만났다. 그 옆에는 한국에서 보내온 작은 진돗개 라스가 조용히 다가와 제 무릎에 기댔습니다. 설강이의 새끼로 6개월 전 덴마크에 온 이 작은 개는 이제 제 가족이 되어 있었죠. 진돗개의 체온은 다른 개들보다 높아서 라스의 따뜻함이 제 다리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들이야. 설강이와 빙심이를 만나고 이제는 설강이의 아들 라스와 함께하고 있단다. 제가 라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돗개의 이중모 구조털은 마치 천연 방한복 같았습니다. 바깥쪽 거친 털이 찬바람을 막고 안쪽 부드러운 솜털이 체온을 보온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이제야 알겠어. 진정한 영웅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박준혁과 김서연은 한 달 후 설강이, 빙심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덴마크 극지연구소와 한국 극지연구소 간 정식 협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덴마크 구조대도 진돗개 2마리를 추가로 도입해 덴마크와 한국 극지구조팀을 구성했죠. 생명을 구하는 일은 늘 숭고한 일인 듯 싶어요.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구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년 후 저는 덴마크 극지구조학교에서 진돗개와 함께하는 구조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물어봅니다. 작은 개가 정말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나은가요? 제가 답합니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능력이 있죠. 72시간 전 냄새까지 추적할 수 있는 후각, 영하 46도에서도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생존력, 좁은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민첩성,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요. 제 사무실 벽에는 라스의 사진 옆에 설강이, 빙심이, 그리고 지금의 라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한국의 진돗개들이 가르쳐준 것. 매일 아침 제가 라스에게 말합니다. 고마워 라스야. 내 엄마 설강이가 아빠에게 다시 희망을 찾아줬고 이제 너도 아빠와 함께하게 됐구나.
라스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습니다. 지금도 그린란드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진돗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2024년 9월 독일 연방경찰청에서 한국 진돗개 2마리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주 알프스 산맥구조대에서 한국 진돗개의 극지 적응력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죠. 노르웨이 수발바르 북극연구소에서도 한국 극지연구소와 진돗개 극지 적응 연구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그린란드 구조의 숨은 영웅들 특집 기사가 나가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대학교 수의학과에서는 진돗개의 극지 생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제안서를 한국에 보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나토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2024년 7월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덴마크 총리가 극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극지 기술과 진돗개의 능력이 나토 북극 방어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나토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했죠. 2024년 3월 그린란드 동부 마이클 긴급 상황입니다. 요한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독일 관광객 2명이 빙하 트레킹 중 실종됐어요. 이미 1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장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라스, 준비됐나? 이제 생후 8개월이 된 라스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강이를 닮아 후각이 예민하고 아빠를 닮아 용감한 마음을 가진 라스는 지난 4개월간 덴마크 극지구조학교에서 전문 구조견 훈련을 받았죠. 첫 실전이네, 라스야. 아직 어리지만 엄마를 닮아 용감하구나. 현장에 도착하자 라스는 즉시 코를 킁킁거리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영하 38도의 추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30분 후 라스가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크레바스 15m 아래에서 독일 관광객 2명이 발견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리를 다쳤어요. 라스가 하네스를 착용하고 크레바스로 내려갔습니다. 엄마 설강이가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응급처치 키트와 보온용품을 전달했죠. 2시간 후 2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개가 우리를 구했어요. 독일 관광객이 라스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어디서 훈련받은 건가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은 한국 출신입니다. 엄마가 1년 전 이곳에서 나토 핵심 인력 4명을 구조한 영웅이죠. 그날 밤 베이스 캠프에서 제가 라스에게 말했습니다. 라스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 엄마 설강이처럼, 그리고 내 이름의 주인인 인간 라스처럼 용감했어. 라스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이제 너도 진짜 구조견이 됐구나. 아빠가 정말 행복해.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라스야, 내가 꿈꿨던 일을 이제 작은 라스가 이어가고 있어. 고마워. 그 순간 라스가 제 옆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하늘의 인간 라스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8년 전 잃었던 아들의 꿈이 한국의 작은 진돗개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영웅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들의 꿈이 다른 생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현재 유럽 3개국에서 한국 진돗개를 극지 구조견으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극지연구소는 나토 자문 협력기관으로서 북극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한국극지구조팀은 지난 6개월간 12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상실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다른 생명을 통해 사랑하는 이의 꿈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그린란드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희망을, 한 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나토에게 새로운 전략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한국의 숨겨진 영웅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